8월 21일 금요일 VOA 한국어 방송 뉴스투데이 3부 시작합니다. 저는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이란과 중국은 경제적 압박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와 인근 지역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벌여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 시간에는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전해드리고 인터뷰 순서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해상 제재 회피 속에서 제재 집행 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 들어보겠고요. 이어서 미국 군사 안보 백브리핑에서는 미국의 차세대 미국 본토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또 생활 속 영어를 배워보는 에브리데이 잉글리시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탑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전례 없는 파괴적인 경제작전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는 제3국도 막대한 대가를 치르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는데요. 이란은 중국과 함께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대 가장 파괴적인 경제작전을 전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금융기관이나 기업, 정부기관을 통해 이란의 경제적 생명줄을 제공하는 모든 국가는 강력한 조치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늦은 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 누구도 나만큼 이란 이슬람 공화국에 합의를 이룰 큰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비극적이게도 이란은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오늘 어떤 국가를 상대로도 취해진 적 없는 가장 파괴적인 경제작전을 발표한다면서 이는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정쟁이자 고립작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석유 밀수와 통화 스와프 협정, 현금 송금, 환전소, 선박 등록, 위정회사를 직접 겨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1944년 나치 점령하에 프랑스를 겨냥했던 연합군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빗대어 이를 경제적 D-Day라고 칭하며 동맹국들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금융기관이나 기업, 공항, 정부기관이 이란의 어떤 형태로든 숨통을 틔워주도록 용인하는 모든 국가는 그 자체로 막대한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임을 아울러 선언한다며 이 모든 것은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당사국들은 스스로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현재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며 이번 조치들이 이란을 무력화하고 전 세계로 테러를 확산시키는 역량을 꺾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결코 핵무기를 보유하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20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일축하며 이런 조치는 과거 실패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이란의 반발과 적대감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관한 질문을 받고 경제적 압박으로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당사국들이 정치, 외교적 접근 방식을 고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4월 백악관 브리핑에서 중국이 이란 석유 수출량의 90% 이상을 구매해왔으며 이는 중국 전체 에너지 수요의 약 8%에 해당한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당시 미국의 이란 주요 항구와 석유 터미널 봉쇄 조치로 인해 중국의 원유 구매가 일시 중단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 다른 주요 교역국인 아랍에미리트는 18일 이란과의 모든 무역과 금융거래를 중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2024년 대이란 교역 규모는 약 280억 달러로 추산됩니다. 아랍에미리트 정부는 중동 지역을 위협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하는 영내 긴장 고조를 거래 중단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번은 별도로 호르무즈 해협 관리 문제를 두고 이란과 협상을 벌여온 오만의 바드르 알부사이디 확인했습니다.
알부사이디 장관은 20일 오만을 방문한 모테기 도시미츠 일본 외무상과의 공동회견에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속가능한 안보를 달성하기 위해선 절제와 외교, 지속적인 관여를 통해 영내 영구적인 평화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교입니다. 20일 새벽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우의 인근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약 40명이 다쳤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를 가장 냉혹하고 계산된 대규모 공격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세르기 코레츠키 우크라이나 총리는 이번 공격이 약 9시간 동안 지속됐다고 말했습니다. 응급구조당국은 키우에서 15명이 사망하고 인근 지역에서 1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21일을 추모의 날로 지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은 러시아가 여러 러시아 지역과 점령된 크림반도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해 총 168대의 드론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드론 145대와 순항미사일 39대를 포함해 총 186개의 표적을 격추하거나 무력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타격은 전국 28개 지역에 걸쳐 기록됐습니다. 공군은 몇 발의 탄도미사일이 발사됐고 요격됐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 게시물을 통해 러시아가 민간 인프라에 최대한 피해를 주기 위해 오랫동안 이번 공격을 준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파트 30채, 학교 1곳, 어린이 병원 1곳, 유치원 1곳이 손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무기고에서 탄도미사일을 격추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 미국산 패트리어트 유격미사일에 대한 지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우르줄라 펜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X 게시물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도미사일 대응 역량 제공을 가장 시급한 우선순위로 두고 회원국과 파트너들에게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순항미사일 부품을 제조하는 키우의 한 시설과 함께 드론 생산 및 저장 시설, 탄약고, 물류센터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이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8일 만이고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20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 합참은 이날 오후 5시께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우리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일은 북한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하면서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됐던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UFS 연습을 대폭 축소한 가운데서 이뤄졌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재원과 사거리 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8일 만이며 올해 들어 12번째입니다. 북한은 UFS 연습을 앞둔 지난 6일과 12일에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각각 한 발씩을 발사하는 등 최근 2주 사이에 3차례 잇따라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미국과 한국의 UFS 축소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의 규모나 기일이 줄어든다고 해서 도발적, 공격적 성격의 군사연습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미국과 한국의 UFS 연습이 여전히 진행 중인 데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북한의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면서 필요한 조치사항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보도자료에서 밝혔습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와 합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한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다수의 미사일을 동시에 쏟아부어 주요 표적과 방어망을 압도하는 훈련이 있을 가능성에 주목했습니다. 이번 발사가 새로운 기술을 보여준 것은 아니지만 위한 연합 연습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인 불만이 함께 드러낸 것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20일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이번 발사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중대한 행위라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미한 연합연습 기간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도록 한국군에 지시했습니다. 일본 총리실도 북한이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이번 발사와 관련해 베이징 주재 일본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하고 강하게 규탄했다고 밝혔습니다. VOA는 백악관과 국무부, 전쟁부,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 주한미군에 이번 발사에 관한 입장을 문의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비행 거리와 발사 규모 등을 토대로 이번에 발사된 미사일들이 북한이 600mm 초대형 방사포라고 부르는 KN-25 계열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발사와 관련해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비행 거리와 발사 수를 고려할 때 KN-25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KN-25 이동식 발사대를 상당한 규모로 배치했으며 과거에도 여러 발을 동시에 발사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KN-25와 같은 다연장 무기 체계의 목적은 많은 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해 넓은 표적을 집중 타격하거나 미사일 방어 체계를 압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whole reason why you want these things is precisely so that you can launch large numbers of missiles simultaneously. 밴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많은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하면 공군 기지와 같은 넓은 지역을 타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꺼번에 날아오는 표적의 수를 늘려 미사일 방어망을 압도하기도 쉬워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KN-25는 전시에 대규모 일제 사격을 통해 표적을 집중 타격하거나 방어망을 압도하도록 설계된 무기라며 이번 발사가 실제 운용부대의 훈련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한국 군 당국이 최근 KN-25가 전방 지역에 배치된 것으로 평가한 점을 언급하며 북한군이 유사시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숙련도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그러나 이번 발사가 북한 미사일 기술의 새로운 진전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습니다. KN-25는 이미 여러 해 동안 시험과 생산, 배치가 진행된 무기 체계이고 북한이 이전에도 다수의 미사일을 동시에 발사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발사가 부대 훈련이었다면 북한군이 전쟁 상황에 대비해 KN-25의 실제 운용 능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It certainly doesn't demonstrate any new level of technical capability. What it may do, I mean, if it's a true training launch. 밴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발사가 새로운 수준의 기술적 능력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대 훈련이었다면 북한군이 전쟁 상황에 대비해 무기 운용 숙련도를 유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군사 훈련 자체가 정치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N-25는 북한이 방사포로 부르고 있지만 미국과 한국에서는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됩니다. 전통적인 다연장 로켓보다 크고 사거리가 길며 유도 기능을 갖춘 채 탄도 궤적을 따라 비행하기 때문입니다. 또 재래식 탄두와 핵탄두를 모두 탑재할 수 있는 이중용도 무기 체계로 평가됩니다. 북한은 그동안 600mm 초대형 방사포를 전술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무기로 규정하고 이를 핵반격 훈련에 동원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밴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보유한 전술 미사일과 발사대 수에 비해 실제 배정할 수 있는 전술 핵탄두의 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KN-25가 중요한 핵무기 운반 역할을 갖고 있더라도 실제 전쟁에서는 재래식 타격 수단으로서 더 광범위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사가 축소된 미한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한 연합연습 축소를 충분한 조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o I think this is in part a response that says, okay, U.S., you did part of what we asked for. 베넷 연구원은 이번 발사가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했지만 여전히 연합연습을 실시하고 있어 만족할 수 없다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이 원하지 않을 미사일 능력을 과시함으로써 추가적인 정책 변화를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이 미북 대화 복귀에 앞서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신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과 훈련 비용 등을 언급하며 미한 연합연습을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은 21일 조기 종료되고 일부 야외 기동 훈련은 축소되거나 취소 또는 모의 훈련으로 전환됐습니다. 미 전쟁부는 이 같은 조정에도 필수적인 대비 태세와 훈련 목표가 유지되며 미국 측 훈련 목표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이후 훈련의 규모나 기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훈련의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미국의 조치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